어젯밤에도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셨나요? 한참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또 금세 깨버리진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충분한 수면을 원하고 있어요. 다만 수면의 질이 달라진 거죠. 밤에 자주 깨고 깊이 잠들지 못하는 건 노화 때문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30년간 시니어 수면 문제를 연구해온 박사 이정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단 10초만으로 숙면을 유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지혜입니다. 간단한 방법 하나로도 30년 동안 불면에 시달리던 분들이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잠들기 전 귀 뒤를 10초만 지압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약 없이도 특별한 도구 없이도 가능한 방법들이에요. 여러분도 불면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72세 박영자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분의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서요. 박영자님의 눈빛에서 깊은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매일 밤 두세 번씩 깨다 보니 낮에는 졸려서 외출도 힘들고 손주와 대화하다가도 멍해지곤 하셨죠.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도 지끈거려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오늘 공원 가요 하고 재롱을 떨어도 미안하다며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건 가족들이 점점 할머니를 귀찮아한다고 느끼신 거예요. 낮에 졸다가 깨면 며느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은 병원에 가보시라고만 하고 본인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너무 속상하셨대요.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왜 이렇게 됐을까? 자책까지 하셨답니다. 박영자님은 처음엔 이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체념하고 계셨어요. 약국에서 수면제도 사 먹어봤지만 그날만 잠들 뿐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더래요. 오히려 낮에 더 멍해지는 것 같아서 먹기도 무서웠대요. 그러다 박영자님의 따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하신다며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가 예전처럼 활기차게 웃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박영자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문제라고요. 80살이 넘어도 푹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박영자님도 충분히 다시 숙면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분 눈빛이 조금 살아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마다 30분씩 햇빛을 쬐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잠들기 전에 귀 뒤를 10초씩 지압하는 거였어요. 또 걱정 노트를 써보라고 했고 침실 온도도 조절해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렇게 간단한 걸로 30년 불면이 해결될까 싶으셨대요. 평생 약도 안 듣던 불면인데 햇빛 쬐고 귀 지압한다고 나아질까 싶으셨답니다. 하지만 워낙 힘드시니까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하나씩 따라 하셨어요. 첫날은 별 차이가 없었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사흘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깨긴 했지만 다시 잠드는 게 조금 쉬워진 거예요. 나흘째는 한 번만 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영자님은 눈을 떴는데 시계를 보니 아침 7시더래요. 밤새 한 번도 안 깬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시계를 2번, 3번 확인하셨대요. 정말 밤새 잔 거냐고 본인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머리가 정말 맑은 거예요. 바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맑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말씀하시면서 우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박영자님은 손주한테 먼저 전화하셨대요. 할머니랑 오늘 공원 갈까? 하고요. 손주가 좋아하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또 나셨답니다. 그 후로 2달이 지난 지금도 박영자님은 매일 푹 주무시고 낮에도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이제는 손주 유치원 하원도 도맡아 하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십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소리도 커지셨어요. 따님이 제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을 때 엄마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밤마다 뒤척이며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낮에 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것도 아니고요. 단지 몸의 변화를 몰랐을 뿐이고 작은 습관을 바꾸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박영자님처럼 여러분도 다시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박영자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QED 10초 지압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박영자님도 이 방법으로 첫날부터 변화를 느끼셨거든요. 뒤에 나올 이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불면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불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젊었을 때는 저녁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는데 이제는 밤 11시가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한 이유가 바로 이 멜라토닌 때문입니다. 한국수면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70대의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절반이에요. 그러니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이걸 알고 나면 대처법도 분명해집니다. 72세 김영호 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어요. 방을 아무리 어둡게 해도 잠이 잘 안 와서 밤새 뒤척이셨대요. 그런데 제가 아침 햇빛 노출 습관을 들이라고 알려드렸더니 놀랍게도 2주 만에 개선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씩 산책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매일 아침 30분 이상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이게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이 회복되는 거죠.
다만 여름철엔 직사광선보다는 창가나 그늘에서 햇빛을 받는 게 좋아요. 너무 강한 햇빛은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아침 햇빛을 얼마나 쬐고 계신가요? 잠에 들려면 우리 몸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져요. 젊었을 때는 저녁만 되면 자동으로 체온이 떨어지면서 졸음이 왔는데 이제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은 깊은 수면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깊게 자지 못하니 조금만 소리가 나도 금방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계속 나빠지고 낮에도 피곤함이 쌓입니다. 69세 이순자님은 여름에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다가 더워서 자주 깨셨어요. 그래서 제가 침실 온도를 조정해 보라고 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대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추고 얇은 이불로 바꿨더니 밤새 푹 주무셨답니다. 여러분도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해 보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것도 좋지 않아요. 오히려 몸이 긴장해서 각성될 수 있거든요. 선풍기나 에어컨은 벽을 향하게 해서 간접 바람만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침실 온도를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와 호르몬 분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이게 수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도 줄고 멜라토닌 생성도 저하되거든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의 숙면 시간이 30%나 짧다고 합니다. 3분의 1이나 짧은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죠. 75세 박철수 님도 처음엔 운동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냐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하루 15분만 걸어보라고 권했더니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가벼운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헬스장에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의자를 잡고 스쿼트를 10번씩 하거나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5번만 해도 됩니다. 다만 늦은 저녁에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각성이 유발될 수 있으니 저녁 6시 이전에 가볍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높아집니다. 이 코티솔이 높아지면 각성 상태가 유지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새벽까지 뒤척이게 되는 거죠. 미국 수면재단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불안도가 높은 그룹에서 불면증 비율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3배예요. 걱정과 불안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8세 최영희 님은 매일 밤 이것저것 걱정하느라 잠을 못 이루셨어요.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까지 끝이 없었대요. 그런데 제가 걱정 노트를 써보라고 했더니 머리가 정말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종이에 걱정거리를 적고 나니까 머릿속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대요. 잠들기 전에 오늘 걱정되는 일 3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도 함께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맴도는 걱정들이 정리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침대 위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라고 뇌에 학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밤마다 어떤 걱정이 가장 많으신가요? 혈압약, 이뇨제, 항우울제 같은 약물들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는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서 수면을 깨뜨리죠. 혈압약도 종류에 따라 각성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모르고 먹다 보면 약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건데 다른 원인을 찾느라 고생하게 됩니다. 한국노년의학회 자료를 보면 노인의 30% 이상이 약물 부작용으로 불면을 겪는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꼴이에요. 이건 정말 큰 비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신이 먹는 약이 수면에 영향을 준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74세 장봉남 님도 혈압약을 저녁에 드셨는데 밤마다 새벽 3시쯤 깨셨어요. 그래서 약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꿨더니 새벽 각성이 확 줄었답니다. 약의 종류는 안 바꿨어요. 시간만 조정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났죠. 여러분이 먹는 약이 혹시 수면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세요. 약물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조정해야 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끊거나 바꾸면 안 돼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혹시 약 복용 때문에 밤에 자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 일정이 없어지면 늦잠을 자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점심을 오후 2시에 먹기도 하고 저녁을 밤 9시에 먹기도 하죠. 이렇게 생활 리듬이 깨지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언제 자고 언제 깨야 하는지 몸이 헷갈리는 거예요. 국내 한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지킨 노인의 수면 만족도가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진다는 뜻이죠. 몸이 일정한 리듬을 학습하면 자연스럽게 졸음도 오고 깊은 잠도 올 수 있어요. 70세 김순덕님은 은퇴 후에 아침 9시쯤 일어나고 낮잠도 길게 자셨어요. 그러다 보니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까지 뒤척이셨죠. 그런데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니까 밤잠이 정말 안정되었답니다. 낮잠도 20분으로 줄이고 오후 2시 이전에만 자셨어요.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낮잠은 꼭 필요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만 자는 게 좋아요. 그 이상 자면 밤잠에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계신가요? 이렇게 불면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다면 이제는 숙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로토닌이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죠.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입니다. 현대인들은 실내에만 있다 보니 이 리듬이 깨지기 쉬워요. 햇빛은 너무 강한 직사광선보다는 그늘이나 창가에서 부드럽게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적당해요. 이 시간대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베란다에 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을 겸하면 더 좋고요. 오늘 아침 햇빛을 조금이라도 쬐셨나요? 저녁 식단이 수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시나요? 상추, 체리, 바나나, 호두 같은 음식에는 멜라토닌이나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수면을 도와줍니다. 반대로 카페인이 든 커피나 녹차, 술, 맵고 짠 음식은 수면을 방해하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배불리 먹으면 소화하느라 몸이 쉬지 못하거든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세요. 밤 9시에 자려면 저녁 6시까지는 식사를 끝내는 거죠. 간식도 자제하는 게 좋아요. 배고프면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만 드세요.
오늘 저녁 메뉴는 어떤 걸 드셨나요? 수면 환경이 숙면을 좌우합니다. 침실 온도, 빛, 소음이 핵심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게 돼요. 빛도 중요한데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전자기기의 불빛은 최소화하세요. 스마트폰 충전 표시 등, TV 대기 표시 등 같은 작은 불빛들도 다 가리는 게 좋아요. 암막 커튼을 사용하면 더 좋고요.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조용한 게 불편하시다면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일정한 소리는 오히려 다른 소음을 가려줘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숙면 환경에 맞춰져 있나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 눈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는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자제하세요. 정말 힘들다면 1시간 전이라도 끄는 게 좋아요.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는 건 괜찮습니다. 오디오북도 좋고요. 눈으로 빛을 받지 않는 활동으로 대체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걱정 노트는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종이에 적으면 뇌가 이미 처리했다고 인식해서 계속 맴돌지 않거든요. 오늘 걱정되는 일 3가지를 적고 각각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도 함께 적어보세요. 4, 7, 8호흡법도 추천드립니다.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참았다가 입으로 8초 내쉬는 거예요. 이걸 4번만 반복해도 뇌가 진정됩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편안한 속도로 하세요. 숨이 찬 정도로 하면 오히려 각성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 걱정 노트 한번 써보실래요? 지압과 스트레칭은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수면을 촉진합니다. 귀 뒤쪽에는 수면과 관련된 혈자리가 있어요. 여기를 10초만 지그시 눌러주면 놀랍게도 몸이 이완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목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엄지손가락으로 목 뒤 양쪽을 5초씩 눌러주세요. 손목 안쪽 부분도 좋고 발바닥 중앙도 효과적입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한 정도로만 눌러주세요. 가벼운 목 스트레칭이나 어깨 돌리기도 함께 하면 더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몸을 풀어주고 계신가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하면 불면은 분명히 숙면으로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불면의 원인과 숙면으로 바꾸는 생활법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잠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면의 질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충분한 수면을 원하고 있어요. 멜라토닌 감소, 체온 조절 능력 저하, 근육량 부족,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약물 부작용, 생활 리듬의 불규칙 이 6가지가 불면의 핵심 원인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원인들을 정확히 알고 나니 해결책도 분명해지죠.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마다 30분씩 햇빛을 쬐는 것, 저녁 식단을 가볍게 조절하는 것,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 잠들기 전 전자기기를 자제하는 것, 걱정 노트를 쓰고 4, 7, 8호흡법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지압과 스트레칭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하나같이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다가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점점 달라지는 걸 느끼셨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추천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잠들기 전 귀 뒤를 10초간 지압하는 습관입니다.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양쪽을 각각 10초씩만 눌러도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10초가 여러분의 수면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 지압만으로도 즉각적인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귀 뒤를 10초씩 지압하는 겁니다. 그리고 4, 7, 8 호흡법을 4번만 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지금과는 다른 수면을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낮잠을 활용해 밤잠을 지키는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낮잠을 자면 오히려 밤잠의 질이 좋아져요.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방법을 먼저 실천해 보시겠나요? 귀 뒤 지압을 해 보실 건가요? 아니면 걱정 노트를 써 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하신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